그럼 아빠 결혼해도 되겠니? 결혼? 벌써 그 정도로 진도를 뺀 거야? 이야, 남자다잉. 아빠는 얼굴을 붉히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연을 만났다며 저에게 축하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축하해줄 생각이었죠. 1시간 뒤, 아빠가 만나는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고 주름도 거의 없는 동안에다가 절세 미녀였어요. 우와, 진짜 고우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딸 이연주입니다. 반가워요. 나는 오로라라고 해요. 이름이 특이하지요? 아니에요. 여사님 미모에 적합한 성함입니다.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그런데 진짜 동안이시네요. 아빠 말로는 환갑이 훨씬 지나셨다는데. 아, 제가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커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미모로 보자면 연주양이 훨씬 예쁘고 아름다워요. 아빠가 재혼할 예비 새엄마는 미모만큼이나 성품도 비단결 같았습니다. 그분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은 보름 뒤에 웨딩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올리셨어요. 새엄마의 딸과 저까지 네 사람이 식사 함께하고 가족이 되었답니다. 새로 생긴 동생은 새엄마만큼이나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좋아서 명문대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이 더 지나자 저와 남편은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잘하리라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 첫날부터 쫓아오셔서 잔소리를 천마디는 하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항상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며 군복 입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화장실과 주방에 붙여두셨답니다. 새애기, 너 게을러지면 안 된다. 나한테 배운 걸 제대로 못하면 다시 시집으로 들어와야 할 거야.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 자세로 임하도록 해.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검열을 나올 테니 뭐 하나 걸리면 혼쭐 날 줄 알아. 끝나지 않은 시어머니 노릇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지만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1억 배는 나았으니 얼마든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시어머니 없이 보냈더니 정말 꿀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군인 같은 일과가 쫑나니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편하고 좋더라고요. 왜 군인들이 제대하면 곧바로 풀어지는지 이유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한 달이 지나긴 했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 전화를 주시면 정신 차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말년병장의 포즈를 하고 있는 저를 본 시어머니가 붕괴하셨습니다. 역시나 군복 차림으로 오셨답니다. 새애기, 너 지금 뭐 하는 건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소파에 자빠져서 자는 건가? 이래서 내가 불시 검문으로 온 것이다. 지금부터 검열을 시작하겠다. 새애기, 교관 앞으로! 저는 자다 깨서 비틀거리며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그래야 검열이지. 약속하고 오면 재미없지 않은가? 그럼 슬슬 시작해봐야겠다. 하얀 장갑이 어딨더라? 아, 여기 있네. 새아가, 이거 보니까 반갑지? 제 눈앞에 들린 하얀 장갑을 보자 경기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아니, 이건 공포의 하얀 장갑. 분가하고도 꿈에서 등장하던 그 하얀 장갑. 어머님, 오늘 하루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처 집안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봐주는 건 없다, 새아가. 인생은 늘 전쟁 같은 거야. 각오하고 있어라. 이윽고 시어머니의 신혼집 청소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장갑으로 냉장고 위와 창틀 등 곳곳을 닦아내셨죠. 역시나 먼지가 하얀 장갑에 시커멓게 묻어 나왔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청소 수준이 개판이구만. 이불하고 빨래도 대충 개켜놨고 말이야. 군기가 제대로 빠졌어. 이거 안 되겠군. 팔굽혀펴기 준비! 저는 한 달 만에 얼차려를 받게 되었답니다. 하나의 내가 둘에 왜 이럴까? 얼차려 시작한다. 하나, 내가 둘, 왜 이럴까? 제가 낮잠을 자다 말고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한 달 뒤 다시 검열을 나오겠다며 통보하고 떠나셨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의 흔적이 사라지고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새엄마가 저희 집을 구경하신다고 혼자 찾아오셨습니다. 양손에 바리바리 맛있는 반찬을 가득 들고 오셨죠. 새엄마,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괜찮은데.
아무리 그래도 새로 생긴 딸아이의 신혼집에 그냥 올 수가 있나.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내 정성을 생각해서 남기지 말고 먹어주렴. 당연하죠. 제 인생에 음식물 쓰레기란 없습니다. 생선 가시까지 꼭꼭 씹어 먹을게요. 연주, 너는 언제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제가 새엄마만큼 예뻤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에너지 넘치는 건 맞긴 하죠. 무슨 소리야. 연주, 네가 얼마나 예쁜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이건 너의 새엄마가 되어 빈말하는 게 아니야. 넌 보석 같은 아이라고.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랜만에 그런 칭찬을 들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새엄마가 좋은 분이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시댁에서 매일같이 훈련 같은 시집살이를 한 게 모두 새엄마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윽고 새엄마는 손수 밥을 차려주시고 저와 맛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와, 진짜 천국의 맛이었어요, 새엄마.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제가 먹어본 밥상 중 최고였어요. 얘가 또 비행기를 태우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다. 그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10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새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화장실 거울에 붙어있는 사진 누구니? 사진이요? 아, 저희 시어머니예요. 군인이셔? 지금은 아니지만 20년 전인가 중령으로 전역하셨대요. 그렇구나. 연주야, 내가 집을 둘러봤더니 옷이며 이불이며 칼각을 잡고 있던데 혹시 이게 네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니? 저는 누구한테도 넋두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새엄마의 눈빛을 보니 1년 동안 개고생한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게...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군인처럼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아침에 동네를 떠나 1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구보하고 청소도 매일같이 빡세게 했어요. 그 하얀 장갑을 끼고 검사까지 하셨죠. 진짜 어떻게 버텼는지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다니까요. 현준이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더 힘든 건 없었니? 새엄마는 제가 말을 편하게 하도록 자리를, 어깨와 손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고생했던 일화들을 여러 개 들려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엄청 부려먹었어요. 겨울에는 넛가루로 온 동네를 혼자서 치웠어요. 그리고 날마다 얼조력같이 받아가며 시집살이를 했어요. 새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우리 딸이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이제 걱정 말거라. 그때는 내가 네 엄마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가 네 엄마이니 널 지켜줄게. 라고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의 말을 해주셨어요. 결국 제 눈물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를 이렇게 불렀어요. 엄마,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엄마, 나 힘들었어요. 그래, 내 딸 고생 많았어. 쉬쉬, 그만 울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거라. 저는 말씀이라도 너무 큰 힘이 되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싹 잊혀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언제든 오시면 당신께 문자 한 통 보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극구 거절했는데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라며 문자 한 통 보내드리면 10분 안에 나타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집안을 깨끗이 해놓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급습하셨습니다. 새아가, 오랜만이다. 검열 준비가 되었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신 있나 본데. 그럼 시작해볼까? 여전히 하얀 장갑을 끼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는데도 세상 편하게 코를 골고 있었네요. 여하튼 검사를 시작한 어머님은 신나게 집안 구석구석을 장갑으로 닦으셨는데 예상 못한 곳까지 검사하셨답니다. 바로 천장에 달린 전등 케이스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먼지를 싹 닦으셨어요. 이게 청소를 한 거냐? 한 달 동안 여긴 쳐다도 안 봤구나. 어머님, 거긴 시댁에서도 청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넌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만 하려고 하느냐? 머리가 업그레이드 안 돼? 그게 아니면 애미 없이 자라서 이 모양인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 지켜봤는데 애미 없는 티를 너무 팍팍 냈어. 엄마가 있더라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싹싹하게 굴었겠지.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여기서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맨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세요? 지금 하신 말씀 당장 사과하세요. 요것 봐라. 지금 시엄마한테 개기는 거야?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들어! 내가 없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네가 하는 행동도 애미가 없는 것들이나 하는 하극상이라고. 군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란 말이다. 저는 흥분과 울분이 뒤섞이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니 감정 제어가 되지 않아 소리를 내어 울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어디서 질질 짜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새엄마, 아니 엄마가 등장하셨어요. 제가 시엄마가 들어오셨을 때 몰래 문자를 보냈거든요. 엄마의 복장은 평소에 단아한 차림이 아닌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잠자리 선글라스에 지휘관 봉을 들고 계셔서 완전 딴 사람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계급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별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현주야, 엄마 왔다. 아이쿠, 이분이 사돈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예비역 준장 오로라입니다. 색이 엄마라고요? 게다가 원스타? 네, 얼마 전에 연주 아빠와 재혼했어요. 사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예비역 중령 김말자 인사드립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령으로 전역하셨다고. 그리고 내 딸을 아주 많이 부려먹다 못해 많은 부조리를 저지른 것 같은데 김중령, 내가 상급자이니 말을 놔도 될까? 네,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백옥처럼 하얀 엄마에게 이런 반전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달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김중령? 네! 관등 성명 안 되나? 중령 김말자! 전에 이 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청소 불량입니다. 아니야, 틀렸어. 그 문제는 바로 자네 아들이자 내 사위인 저 자식이 퍼질러 자고 있다는 거야. 내 딸이 자네에게 개갈굼을 당하고 있는데 아주 잘 자고 있군. 시집살이를 했을 때도 대충 이런 그림이었겠지. 안 봐도 훤하다. 당장 자네 아들 기상시켜. 곧장 시어머니는 남편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어이 박서방, 자네는 사랑하는 아내가 와장창 깨지고 있는데 잘도 자는구만. 장모님, 여긴 어쩐 일로... 복장은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자네를 훈련시킬 걸세. 내 딸이 1년 동안 개고생한 것보다 2배 힘들 거야.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훈련이라뇨? 김중령, 자네 아들 말이 많구만. 안 되겠어. 빠진 공기를 채워야지. 박서방 엎드려. 네, 장모님? 저랑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엎드리라뇨? 남편이 고개를 들고 대들자 시어머니가 그의 머리채를 잡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하는 거야? 왜 그래? 네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 저 계급장 안 보여? 원스타야. 나보다 높다고.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이는 자다 깨자마자 엎드려 뻗쳤습니다. 하나의 나는, 둘의 모질이. 자, 하나, 나는... 둘. 모질이... 엄마는 여지껏 아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남편놈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분명한 모질이일 거라며 훈계하셨습니다. 이어서 엄마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박서방의 직속 상관인 김중령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아까 내 딸에게 어미 없는 년이라고 욕까지 했겠다.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굴려달라고 발광한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군생활 끝나나? 당장 엎드려 뻗쳐. 중령 김말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나 같은 시모는 둘의 개진상이다. 자, 하나, 나 같은 시모는 둘, 개진상이다. 그렇게 엄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땀을 비오듯 흘릴 때까지 얼차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 다 기상. 앞으로 김중령은 이 집에 오려면 나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불만 있나? 아닙니다. 꼭 보고하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리고 박서방. 네, 장모님. 평일에는 피곤해서 그렇다 치겠지만 주말에는 집안일에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내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나올 때마다 귓방망이 한 대씩 맞을 것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반성하나? 네, 장모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중령도 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새애기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좋아, 믿어보지. 그럼 오늘 땀을 뺀 김에 산악구부를 실시하겠다. 저 뒷선이 해발 200m밖에 안 되니까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겠다. 자, 쪼그려 앉아. 네? 저기 사돈,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아, 내가 너무했구나. 이걸 내 군대 동기와 후임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볼까? 자네 육사 몇 길 했지? 오늘 다들 불러서 누가 잘못한 건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아닙니다. 제발 선배님들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오리걸음으로 뒷산 정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쪼그려 앉았고 시어머니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두 모자의 굴욕을 맛보며 따라갔어요.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하는데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을 보자 대충 이해하고 웃고 넘어갔답니다. 특히 남자들은 깔깔거리며 구경하더군요. 이윽고 높은 언덕의 산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악을 하며 엄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 난 뱉은 말은 꼭 지킨 사람이니 산악구부는 취소할 일이 없다. 앞으로 전진. 네? 진짜 오리걸음으로 올라갑니까? 김중령, 오리걸음이 싫으면 덤블링으로 올라갈래? 아닙니다. 오리걸음이 좋습니다. 두 모자는 땀을 흥건히 흘리며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했죠. 사돈, 내가 심했죠? 아닙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 이런 군대놀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딸을 위해서 오늘만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연주는 내 가슴으로 낳은 딸이니 그만 괴롭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돈, 앞으로는 절대 새애기를 괴롭히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박서방. 네, 장모님. 비록 내가 연주 새엄마지만 앞으로 자네를 지켜볼 거야. 내가 진짜 화나면 군대 전체를 집합시켜서 자네를 응징하게 만들 거야. 알겠지? 네, 장모님. 앞으로 목숨 걸고 연주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살림을 전담하겠습니다. 요리도 배워서 사랑받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좋아. 그런 마음가짐을 늦게 가져서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연주를 격렬하게 아껴주게. 그렇게 엄마는 상황을 끝내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리곤 다시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주야, 엄마가 오늘 제대로 한 거 맞니? 너무 약하게 했나?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너무 감동한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과 콧물을 실컷 흘렸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가족 모임을 만들었어요.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의 본심은 저를 괴롭히면 가만 안 두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려고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셨네요. 사돈, 음식 맛이 괜찮나요? 제가 마음대로 식당을 잡아서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음식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사돈 어른은 어떠세요? 네, 저도 아주 맛있습니다. 사돈 덕분에 가족끼리 모여 밥을 먹으니 너무 좋네요.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만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셨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불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의 빡세고 괴롭던 시어머니의 군대놀이는 끝이 나버렸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태아가, 오늘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건 없지? 네, 그럼요. 오늘 어머님이 싸다 주신 반찬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럼 사돈한테 꼭 전해드려. 시애미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다고 말이야. 알겠지? 아, 네, 꼭 전해드릴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 친정엄마한테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눈치를 어찌나 많이 보이시던지 저에게 시종일관 설설 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속으로 재밌게 즐겼어요.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실컷 즐기려고요.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제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말만 되면 빨래, 청소, 밥까지 자기가 다 해주는 데다 어머님은 세상 착한 시모가 되었고요. 제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되었는지 얼마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두 모자는 그 소식을 듣고 제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다며 매일 애쓰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오셔서 저를 챙겨주시고 시댁으로 도망치듯 돌아가시고 있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 지난날 미워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시어머니를 만났죠. 이렇게 저의 좌충우돌 기상천외한 시집살이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속이 다 시원하시죠? 그럼 저는 엄마께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엄마, 당신은 새엄마가 아닌 나의 진짜 엄마예요. 사랑해요. 오늘의 사연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사연을 읽다 보니 저도 군 생활했던 과거가 떠올랐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필립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